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계의 흐름, 관계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부터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흐름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100% 똑같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보다는 큰 흐름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듣다가 너무 아니다 싶으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거나 그냥 편하게 흘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억지로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먼저 우리 1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사람과 단절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썸을 탔든 연애를 했든 혹은 명확하게 이름을 붙이지 못한 애매한 관계성에 놓여 있었든 분명히 이 상대방과 어떤 연애적인 기류가 있었고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던 관계, 그냥 스쳐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오갔던 관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흐름이 뚝 끊겨버린 상태, 멀어져 있는 상태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아 보여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서서히 멀어진 관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식어버린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문제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계가 급격하게 정리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쌓여있던 게 있었고 그게 어느 순간 더는 덮어둘 수 없는 지점까지 간 게 아닐까. 그래서 관계가 끝을 향해 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쪽에서는 이 관계 안에서 꽤 오랫동안 희생하고 배려해왔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맞춰주고, 조금만 더 이해해보자 하고 넘겨온 날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고,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도 꽤 많이 받으셨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고 넘길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도 괜찮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내가 서운하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참는 게 맞나?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걸 상대는 가볍게 여겼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관계의 균열이 시작됐겠다 싶은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쪽에서 참다 못해서 관계를 정리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더 가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어서 스스로 이 사람의 손을 놓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문제를 제기한 건 맞는데 그 말을 들은 상대가 오히려 관계를 끊어내버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든 부분을 말해본 것 뿐인데 겨우 입을 열었는데 상대는 그걸 갈등으로만 받아들였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은 이 사람과 싸우고 싶어서 말을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서운했던 부분, 힘들었던 부분, 적어도 이건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꺼낸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상대는 그걸 문제 제기를 넘어서 비난, 자신을 공격하는 말로 받아들였을 수 있고 그래서 대화가 해결로 가지 못하고 단절로 가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결국 두 사람의 입장 차이, 생각 차이가 너무 컸던 관계로 보여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도 달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서로 너무 달랐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충분히 있었는데 마음만으로 안 되는 부분에서 계속 부딪혔던 관계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관계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의 결이 맞지 않아서 트러블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계 안에서 배려, 존중, 말의 무게 같은 걸 중요하게 여겼을 수 있고 상대는 자기 기준, 자기 방식, 자기 논리가 더 우선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놓고도 받아들이는 온도가 전혀 달랐던 거죠. 흔히 말하는 빡침 포인트가 달랐달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는 일이었고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일이었는데 상대는 그걸 그렇게까지 크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느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크게 갈라졌던 것으로 보이고 내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상대는 그걸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더 상처를 받고 상대는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흐름이 여러분과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단절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의 사건처럼 끝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전부터 서운함과 답답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다만 마지막에 그걸 덮지 못하게 된 순간, 트리거가 되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 관계가 급하게 정리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임계점에 다다라서 끝을 맞이하게 된 관계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단절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되게 강한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이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과 멀어진 이유, 헤어진 이유를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대충 알 것 같다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그게 정말 이별까지 갈 문제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었다니까 그런가 보다 싶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지? 하는 마음이 동시에 남아있는 상태랄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원래부터가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타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인정을 한다고 해도 끝까지 100% 쿨하게 인정을 하거나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성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 사람에게 서운함을 이야기했을 때, 아, 내가 그런 부분을 놓쳤구나 하고 곧바로 수용하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정말? 그게 그렇게 문제였어? 그게 그렇게까지 기분 나쁠 일이야? 하고 되받아치는 타입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은 여러분이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 했는지, 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화두가 됐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와 수용은 다르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면이 꽤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조금 좋게 말하면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 자기 주장이나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관계에서는 그게 참 이기적이고 꽤 답답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느끼는 힘이 강하고 상대 생각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다시 자기 논리로 돌아오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원래 타인의 생각 자체를 깊이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일단 자기 기준으로 걸러서 듣고 자기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 부분만 취하는 스타일. 그래서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상처 자체보다 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부터 따지게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랄까, 감정적으로도 손해를 잘 안 보려고 하는 타입 같아요. 내가 숙이는 것,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것, 내가 감정적으로 밀리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서운함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받아주기보다는 되려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든지
따지고 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분을 더 서운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속상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쓰리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왜 그렇게까지 받아들이냐? 왜 나만 문제인 것처럼 말하냐? 하는 식으로 방어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화를 냈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서운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상대는 그 말을 듣고 미안해 하기보다는 기분 나빠하고 언성을 높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황당하고 더 상처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어렵게 내 감정을 털어놓았는데 위로받기는커녕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도 이 사람 안에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움도 분명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 싶지 않다, 완전히 끝이다, 미련 없다, 이런 쪽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각도 나고 감정도 남아 있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남아 있어도 자기 입장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워도 아쉬워도 보고 싶어도 그래도 그렇게는 못 만나겠다는 생각.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기 싫다 하는 생각. 여러분의 감정보다 자기 기준이 먼저인 상태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보고 싶고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바뀌어야 하냐라고 하면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자신이 먼저 숙여야 하냐 하면 그것도 싫고 여러분의 방식에 맞춰야 하냐 하면 그것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 위에 자기 고집이 아주 두텁게 덮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만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람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대할 때에도 늘 자기 입장이 우선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관계가 더 건강하게 나아갈까 보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기분이냐,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없느냐, 내가 불편한 건 없느냐를 먼저 따지는 식.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늘 맞춰주는 느낌, 더 이해해야 하는 느낌, 늘 여러분이 더 관계를 위해 애쓰는 느낌이 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을 정리해보자면 여러분에 대한 마음과 그리움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내가 변해야 하나? 그렇게까지 내가 받아줘야 하나?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역시 여전히 강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 마음이 되게 단순하게 깨끗한 그림은 아니에요. 그리움이 있는데 반성이 깊지는 않고 미련이 있는데 태도는 여전히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 그래서 더 골치 아픈 마음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관계의 흐름 그리고 결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관계의 흐름이다 보니 양쪽 모두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 쪽부터 보자면 여러분 역시도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됐다, 아무 감정 없다, 이제는 생각도 안 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또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이 리딩을 보고 계신 걸 테고 또 그래서 멀어진 지금도 이 관계의 결말이 궁금하신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애정이 남아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무작정 받아주거나 무조건 양보할 생각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나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예전처럼 마냥 참고 버티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눌러가면서 관계를 이어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남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어떤 기준도
같이 생겨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못 만난다 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다시 이 사람을 받아줄 수는 있어도 그건 이 사람이 달라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 전제가 없다면 이렇게 관계가 끝나더라도 내가 한동안 이 사람을 잊지 못해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처럼 이 사람으로 인해 무너질 생각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이건 독해졌다라는 뜻이기보다는 너무 많이 겪어봐서 이제는 깨닫게 됐다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또 같은 방식으로 받아주면 결국 다시 내가 힘들어진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어도 행동이나 선택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상대방은 처음에는 자기 입장을 꽤 강하게 고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속마음에서도 보였듯이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고 이 이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단절의 시기를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예민했던 거고 서로 안 맞았던 거지. 꼭 나만 문제인 건 아니야 라는 식의 태도.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지겠다라고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어요. 또 마음 한켠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제풀에 꺾여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굳이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여러분이 다가오지 않을까? 돌아오지 않을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보고 싶어서라도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감정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안일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꽤 의기양양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뜻에 굽히지 않아도 여러분이 당연히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건 그만큼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받아주고 많이 참아주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써 왔다는 걸 이 사람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과의 이별, 단절을 더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기양양한 마음의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이 사람이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돌아오는구나. 이번에는 쉽게 숙이고 들어오지 않는구나. 예전처럼 내가 버티면 알아서 돌아와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안에 불안함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관계의 전환점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도 있고 자기 입장도 있고 또 여러분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도 있으니까 버텨볼 수 있었는데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영영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게 되는 흐름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버티는 쪽이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제야 상대가 불안해지고 그제야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을 느끼고 그래서 상대가 먼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관계 흐름은 결말은 결국 재회로 이어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사실 완전히 바뀔 자신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닐 거라고 보여요. 변할 자신이 확고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그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 메타인지랄까?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스스로 바뀌기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돌아오는 이유는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을 잡기 위해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내가 노력해볼게. 네가 힘들었던 부분을 이제는 알 것 같아.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랬던 말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람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말은 그렇게 해도 또 본래의 성향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 다시 시작하면 내가 마음고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여러분은 아마 어렴풋이 본능적으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사람을 밀어내지 못하고 받아주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받아주게 되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먼저 숙이지 않았던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숙이는 말을 하고 그 대단한 자존심을 누르고 나를 붙잡기 위해 표현을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변화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전과는 다르다. 이 정도면 나도 한 번은 믿어볼 수 있겠다 하는 희망적인 마음이 여러분 안에 피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두 사람은 재회를 하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난다, 마무리가 된다라는 그림보다는 다시 이어지는 그림이 더 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재회는 하얀 도화지처럼 아예 깨끗하게 다시 시작되는 재회라기보다는 서로가 한번 크게 부딪히고 나서 각자의 한계를 본 뒤에 다시 맞춰보는 재회에 더 가깝습니다. 이미 그려진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덧그리는 그림이랄까? 그래서 어쩌면 재회를 한 이후의 모습이 드라마틱하기보다는 현실적일 수 있겠다.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이 반복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계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노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여러분의 희생이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또 맞춰주겠지 하는 고자세의 태도를 고집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여러분을 잃을 뻔했고 실제로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느껴봤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막 드라마틱한 변화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이 사람과 재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예전보다는 여러분이 조금은 마음고생을 덜 하겠다. 예전보다는 조금 편안한 만남을 이어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완전히 편안해진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읽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바뀌질 않아요. 이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서 성향 자체가 아주 싹 바뀌어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이전처럼 여러분 혼자만 참는 구조, 여러분 혼자만 배려하는 구조는 조금 완화될 수 있겠다. 여러분 성에 차지는 않을 수 있어도 이 사람이 조금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편안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불안 속에서만 관계를 끌고 가는 흐름은 줄어들 수 있고 상대도 이별을 한번 겪어본 뒤라서 적어도 예전처럼 여러분을 막 대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보다 덜 힘들고 이전보다 덜 외롭고 이전보다 조금 더 노력받는 관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되게 현실적인 결말이지 않나 싶어요. 누군가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한번 크게 부딪힌 뒤에 겨우 조정점을 찾아가는 흐름. 그래서 1번 분들의 관계 흐름, 결말은 극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현실적이라서 더 많은 분들의 상황에
맞닿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 리딩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현재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썸이든 연애든 분명 연애적인 감정 교류가 있었던 관계인데 지금은 어떤 문제를 계기로 급작스럽게 멀어진 상태. 그 밑바탕에는 여러분 쪽의 희생과 배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두 사람의 입장 차이와 생각 차이가 크게 드러나면서 관계가 끊어진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도 헤어진 이유를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까지 큰 문제였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타인의 생각을 깊이 받아들이는 데에 익숙한 타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그 마음과 그리움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을 더 우선시하고 있고 스스로를 바꾸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관계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예전처럼 무작정 받아주거나 희생할 생각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처음에는 의기양양했던 이 상대, 여러분이 먼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이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정말 예전과 다르다는 걸 체감하게 되면서 불안해지고 결국 먼저 숙이고 들어오게 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회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상태로 오는 건 아니고 사실 스스로도 완벽히 변할 자신은 없지만 여러분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말, 변화의 약속을 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여러분은 그걸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큰 변화로 느끼고 받아주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은 다시 이어지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이전보다는 관계를 위해 노력하게 되면서 예전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덜 힘들고 편안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분들의 관계 핵심은 감정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서 크게 부딪혔던 관계. 단절 이후에도 마음은 남아 있지만 결국 판을 바꾸는 건 여러분의 태도 변화라는 것. 예전처럼 쉽게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상대가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고 그제야 움직이게 되면서 재회가 만들어지는 흐름. 그래서 이 결말은 그냥 우연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르게 단단해졌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이나 이너카드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리딩이 우리 1번 분들의 마음에 도움이 되었길, 위안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부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가길, 여러분이 원하시는 흐름이 펼쳐지기를 저 역시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계의 흐름, 관계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부터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흐름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100% 똑같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보다는 큰 흐름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듣다가 너무 아니다 싶으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거나 그냥 편하게 흘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먼저 우리 2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2번 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방과 관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라기보다는 애매한 상태, 관계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으로 확 나아가는 상태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겠다 싶습니다. 둘 사이에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관계를 정리하지도 뚜렷하게 진전시키지도 못하고 그저 애매하게 이어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애매함이 사람을 미치게 하기 마련인데 차라리 끝이면 마음을 접으려고 노력이라도 할 테고 제대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관계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 어느 쪽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관계가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관계는 살아있는데 안정감이 없고 감정은 있는데 미래가 없고 서로 완전히 놓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손을 꽉 잡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 그래서 늘 마음 한쪽이 붕 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걸쳐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이유가 감정의 부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식어서 애매해진 관계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마음은 남아있는데 그 이외의 문제 때문에 관계에 균열이 생겼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 더 크냐, 누가 더 좋아하고 누가 덜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쉽게 넘기기 어려운 어떤 현실적인 걸림돌 혹은 계속 부딪혀왔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관계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감정은 있는데 상황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서로 마음이 없으면 진작 정리됐을 수도 있는데 마음은 남아있으니까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게 되는 흐름이랄까? 끊어내기엔 아쉽고 앞으로 밀고 가기엔 걸리는 게 많고 그래서 관계가 애매한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부딪혀왔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서로의 성향 차이일 수도 있고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였을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나 거리, 환경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3자의 문제가 껴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가족 문제라든지 주변의 시선 문제라든지 각자 처한 위치 혹은 다른 이성의 존재 같은 식으로 두 사람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변수가 있는 관계성을 가졌던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분들 혹은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어떤 결정적인 한 걸음 관계가 소원하고 힘이 빠져 있는 상태 어떤 상태든 간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건 애매함, 정체감, 방향성의 부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깔려있는 관계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보여요. 오히려 마음이 있어서 더 어려운 관계랄까? 마음이 남아있어서 놓지는 못하는데 현실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더 답답한 흐름을 타게 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분들 중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할 때마다 도대체 우리는 뭐지? 이 관계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좋아하면 뭐해? 달라지는 게 없는데. 끝내자니 아쉽고 버티자니 괴롭고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끊어낼 자신도 없다 하는 심란한 마음,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이랄까? 관계 자체보다 관계의 방향이 불분명한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남아서 이 관계를 붙들고 있지만 또 희미하게 남아 이 관계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지칠 수도 있겠다. 아니, 이미 지쳤다 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까? 이 사람이 지금은 힘들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 걸까? 내가 조금 더 이해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라도 정리를 해야 할까? 이런 갈등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있고, 그럼에도 어떤 명확한 답은 내리지 못한 채 그저 감정만 소모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쩔 작정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이어가고 있는 건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카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건,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만사가 다 귀찮다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만사가 여러분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찮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귀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랄까? 그래서 모든 게 버겁고 무겁고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랄까? 그렇다 보니 어떠한 의욕도 생기지 않고 만사가 귀찮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만 놓고 보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이끌어가고 싶고 정립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은 욕구와 의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 가장 밑바닥을 보면 그냥 이대로 여러분과 흐지부지 관계를 끌고 가다가 끝내고 싶다라기보다는 이 사람 역시도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 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에 대한 애정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너무 쉽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나아가고 싶은데 실제로 움직이기에는 벽이 느껴지는 상태랄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결단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상황. 노력만으로 뚫리지 않는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 이런 것들 앞에서 계속 부딪혀 오다가 지금은 지쳐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수 있어요.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타협점도 생각해보고 자기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긴다든지 한쪽을 잡으면 한쪽이 무너지는 식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다 보니까 지금은 힘이 빠져 있는 상태, 지쳐 있는 상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 같달까? 열정이 없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는 몸을 일으킬 힘조차 부족한 느낌. 뭘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그걸 할 기운조차 없는 느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대충은 알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 지금 관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는 있는데 그걸 현실로 실행시킬 용기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여러분이 안심할지도 알고, 또 이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서로가 덜 힘들지도 이 사람은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그 행동으로 넘어갈 힘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이 사람이 되게 답답하고 무책임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말을 안 할까? 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계속 애매하게 구는 걸까? 왜 계속 나를 기다리게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또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무책임하려고 이러는 것 같지도 않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지금은 지쳐있는 상태랄까?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 방전된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건전지 상태는 다행히 아니에요. 완전히 망가지고 다 닳아 없어진 상태는 아닌데 지금은 충전이 되지 않아서 움직일 힘이 부족한 상태랄까? 그래서 전원 버튼을 눌러도 바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해야 할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잠깐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향한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끌고 갈 동력을 잠시 떨어뜨려 놓은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다라고 해요. 여러분과의 관계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계를 적극적으로 끌고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꾸 뒤로 미루려 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확실히 하지 못하는 여러분 눈에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이런 것도 보여요. 차마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는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이미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나를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숨을 돌릴 시간, 정리할 시간, 버텨낼 시간을 조금만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나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얄밉게 들릴 수 있는 말이긴 하죠. 왜 내가 기다려줘야 하지? 왜 내가 이해해줘야 하지?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참아줘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롯이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그만큼 몰려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게으르거나 무심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은 뭘 하나 결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운 상태. 그래서 관계의 무게까지 더해지면 더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나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확실하게 정립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함께하고 싶은 의지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지금은 지쳐있는 상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만 그걸 현실로 옮길 용기가 기운이 지금은 부족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무책임하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무기력해진 상태, 잠시 힘이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이 조금은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답답한 마음은 여전하실 수 있고 또 이해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지만요.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관계의 흐름, 관계의 결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타게 될 것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두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 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든 연인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든 아니면 연인 사이인데 관계가 소원하고 정체되어 있든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지금보다 더 돈독해지겠다 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꽤 분명하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흐름, 애매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불분명한 관계에서 확실한 관계로 발전하는 흐름이 꽤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정체의 시기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은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녘의 시간대 같은 느낌이랄까? 밤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아침이 오긴 오나 싶은데 사실은 아침이 오기 직전에 가장 짙은 어둠을 지나고 있는 그 시기를 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관계 상태만 보고 안 된다, 끝이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관계가 지금 고비를 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우리 이번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정체가 꼭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큰 흐름을 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 같은 느낌이랄까? 두 사람은 지금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와 있다. 답답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관계는 천천히 고비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현재 방전된 배터리처럼 기운이 없는 상태이고 재충전을 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큰 결단이나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게 여러분과의 관계를 포기했다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몸을 움츠리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요. 몸을 사리고 기운을 회복하고 다시 나아가기 전에 잠깐 멈춰 서 있는 그런 모습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보이는 정적인 태도, 무기력한 태도, 애매한 태도만 보고 이 사람이 마음까지 없는 걸로 해석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마음만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다 싶기는 해요. 행동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한 건 당연하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여러분의 흐름 자체를 보면 관계가 끝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서서히 회복이 되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이 조금 에너지를 회복하고 나면 자신이 생각했던 여러분과의 이성적인 관계의 모습, 그 그림들을 조금씩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그림이라는 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마음속에 그려두었던 설계도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마음속으로는 이미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려져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회복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빠르게 여러분과의 관계를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단순한 말 한마디 이런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 확실하게 만드는 방향, 안정적으로 붙잡는 방향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희망만 던져주는 말, 애매한 표현, 잠깐 감정적인 표현만 보여주고 다시 흐려지는 시기라기보다는 실제로 관계를 앞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재회의 문턱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제대로 된 재회의 말이나 행동이 오갈 수 있고요. 썸이나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관계를 조금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으로 말과 행동이 오갈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연인인데 관계가 소원해져 있던 분들이라면 그동안의 거리감이 줄어들고 다시 관계가 돈독하게 묶이는 그런 흐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결국 두 분의 관계는 지금보다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 부분만은 확실하게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결과일 것이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원해왔던 방향, 바랬던 결말, 여러분이 그려왔던 쪽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드는 지금 단계에서 너무 이 사람을 의심하거나 몰아붙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 말이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조건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라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사람이 보이는 무기력함과 정체를 곧장 무심함이나 진심이 없는 마음으로 치부해버리면 관계가 더 엇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다. 그러면 관계는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여유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특히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관계가 애매하면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마련이죠. 내가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은 그냥 편한 대로 나를 곁에 두고 있는 건 아닐까? 계속 이러다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건 아닐까? 나만 기다리고 나만 애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2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그 불안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 사람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본인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너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압박을 주거나 부담을 주면 오히려 숨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금 숨 돌릴 틈이 생기고 에너지가 회복될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 안에 본래에 있던 마음, 의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 욕구, 관계를 정립하고 싶은 그 욕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건 약간 씨앗이 흙 밑에 묻혀 있는 시기와도 같다라고 보여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죽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씨앗이 있기는 하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땅 속에서는 조용히 싹을 틔울 준비가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 흙을 뒤집어 버리면 아쉬울 수 있다. 지금은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또 기다리라는 소리네 하고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무작정 참아라, 기다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자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이 상대를 흔들어야 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조금 지켜봐줘야 하는 시기인지 어떤 선택이 관계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일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 리딩 정리해보자면 우리 2번 분들은 현재 애매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관계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매한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둘 사이에 계속해서 부딪혀왔던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 혹은 제3자의 문제 같은 감정 외적인 요소 때문에 관계에 균열이 가서 정체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거나 연인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관계가 예전만 하지 못하고 소원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면 이 사람은 만사가 다 귀찮다고 느낄 정도로 지쳐있는 상태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기저에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이끌어 가고 싶다는 마음, 정립하고 싶다는 마음, 나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져서 무기력한 상태. 여러분에 대한 애정도 충분히 남아있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그걸 실현시킬 용기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무책임하고 생각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잠시 지쳐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관계의 흐름, 결말을 보면 결국은 지금보다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지금보다 관계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고 애매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 확실한 관계로 발전을 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지금은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대 같은 정체의 시기일 뿐이고 관계가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시기만 지나면 관계는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결과, 두 사람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흐름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을 너무 의심하거나 몰아붙이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려주고 심적으로 여유를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는 감정이 죽어서 애매한 게 아니라 감정 외적인 현실 문제 때문에 잠시 멈춰있는 관계라는 것,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그렇게 마음이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정체의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덩달아 이 사람의 마음까지 의심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만 더 복잡해지고 괴로워지고 속상해지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몰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답답한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은 아닐 거라고 해요. 지금만 잘 지나가면 분명히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흐름의 결과가 따라올 거다라고 카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계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멈춘 게 아니라 준비 중인 상태.
그리고 상대가 보여주는 애매한 태도를 곧장 진심 없음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 졸이시면서 하루하루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생활의 리듬을 잘 지키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이나 이너카드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리딩이 우리 2번 분들 마음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텐데 이 리딩이 조금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길, 여러분만의 기준점이 잡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흐름과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계의 흐름, 관계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부터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흐름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100% 똑같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보다는 큰 흐름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듣다가 너무 아니다 싶으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거나 그냥 편하게 흘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먼저 우리 3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3번 분들은 펜타클 5번 카드를 다 끌고 오셨네요. 참고로 펜타클 5번은 기회를 놓쳤다 하는 아쉬움이 담겨 있는 카드입니다. 네, 일단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보면 되게 애매하게 겉돌고 있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무슨 사이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사이가 아닌 것도 아니고, 뭔가 관계가 계속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장자리를 맴돌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한 발만 더 가면 뭔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한 발이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서로가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이라면 진작에 정리가 됐을 텐데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기류는 흐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깊어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대방과 어떤 직접적인 썸씽이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대놓고 표현을 했다든지, 둘이 확실하게 썸을 타고 있다든지, 누가 봐도 저 둘은 연애 직전이다 싶을 정도의 진전이 있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는 걸 느끼고는 있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감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 촉으로, 느낌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걸 유의미하게 이끌어 가거나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지는 못한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 썸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자니 또 아닌 것도 아닌 관계. 딱 썸 언저리, 썸의 입구쯤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는 느낌이랄까? 분명 둘 사이에 오가는 눈빛이나 분위기나 대화의 결은 그냥 친구, 그냥 동료, 그냥 지인이라고 하기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관계를 연인 쪽으로 밀어붙일 만한 어떤 명확한 사건이나 움직임은 없는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아는 사이 같을 수도 있는데 정작 여러분과 이 사람, 당사자들은 그 애매한 기류를 느끼고 있는 관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관계가 겉돌기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두 사람은 타이밍을 놓쳤거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깊어지지 못한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생긴 그 시점에 서로가 움직이지 못했고, 그걸 그냥 넘기다 보니 이제는 뭔가 움직이기도 좀 애매한 시점이 되어버렸달까? 차라리 처음에 확 시작을 했으면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흘러버려서 이걸 갑자기 어떻게 꺼내야 하지?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갑자기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관계의 문턱이 더 높아져 버린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안에는 환경적인 이유도 꽤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공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든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계성이 너무 짙다든지, 그래서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을 관계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 안에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서 얽혀 있다거나 학교나 모임처럼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구조에 있다거나, 이미 친구로 오래 쌓아온 시간이 있다거나, 서로의 주변 사람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둘만의 감정만으로 단순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이 깔려 있는 경우가 꽤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감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구조의 문제, 환경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한 관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좋아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질 수 있는 판이 아닌 거예요. 판 자체가 너무 조심스럽고 건드리면 후폭풍이 크게 일어날 것 같고, 한번 선을 넘었다가 잘못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관계마저 다 잃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깔려 있달까? 그래서 서로가 마음은 있어도 계속 그 선 밖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 말을 굉장히 자주 더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썸까지도 가지 못한 관계, 썸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는 관계. 그렇다고 마냥 동료, 친구, 지인이라고 하기에는 둘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너무 심상치 않은 관계. 이게 우리 3번 분들과 이 상대방의 관계성이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아마 우리 3번 분들 중에서는 좀 이런 경험이랄까?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둘이 있으면 분위기가 분명 심상치 않다. 대화도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 나를 신경 쓰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 챙겨주는 것도 있고, 은근히 티가 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 늘 거기까지인 거지? 왜 결정적인 말은 안 나오고, 행동도 안 나오고, 왜 자꾸만 나를 기대하게 만들고, 결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들지? 이런 생각과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움직일까?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애매할까? 차라리 아니면 대놓고 밀어내기라도 하던지, 맞으면 좀 땡기기라도 하던지, 왜 이렇게 맴돌기만 할까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뭔가 초반에 느꼈던 설렘이 점점 지침의 감정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설렘이었던 그 기류, 긴장감, 은근한 신호들이 이제는 답답함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관계는 제자리인데 신경은 계속 쓰이고, 감정은 있는 것 같은데 관계에 이름이 붙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기대는 생기는데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질 거란 확신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도 점점 지쳐가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고 어떤 감정인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답답하게 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저는 카드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의 착각이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감정이 꽤 진실되고 깊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투컵 카드가 나와 있네요. 가벼운 호기심이나 잠깐의 설렘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안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꽤 오래전부터 꽤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하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이미
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경 쓰이고, 자꾸 생각나고, 시선이 가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오늘 기분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을 정도로 감정이 깊이 있는 상태. 그냥 예의상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하는 행동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에 분명 감정이 실려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깊은 만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룰, 어떤 규칙, 어떤 자신의 기준 역시도 뚜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기준은 이 사람이 대충 그냥 가볍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스스로에게 걸어둔 브레이크 같은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그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나는 사내 연애를 절대 하지 않겠다. 친구와는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겠다. 가까운 사이와는 선을 넘지 않겠다. 한 번 관계가 꼬이면 너무 많은 걸 잃게 되는 관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원래부터 자기 안에 세워놓은 기준이나 다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개 중에는 나는 3년 동안 연애하지 않을 거야 같은 다소 황당한 기준이 세워진 사람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하필 여러분이 그 기준에 걸리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여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신경 쓰이는데 좋은데 하필 자신이 절대 넘지 않겠다라고 그어놓은 선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이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크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든지, 혹은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시작하면 뒷일이 감당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으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만 곁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마음은 그 이상인데 행동은 그 이하로 묶여있는 상태.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는 척조차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안전한 위치인 기존의 역할 안에 계속 숨어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친구면 친구, 동료면 동료, 지인이면 지인. 그 틀을 깨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또 이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펜타클 5번 카드와 소드 에이스 카드에서 보여지는 부분인데, 차라리 빨리 시작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뭔가 갑자기 관계를 발전시키기에는 늦지 않았나? 지금 와서 다가가면 너무 뜬금없지 않나?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린 뒤에 감정을 꺼내는 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지나간 타이밍에 대한 후회, 그리고 지금은 늦었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답답하죠? 원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움직임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반대로 조심스러워지는 타입이랄까? 가벼우면 차라리 쉽게 던질 수도 있었을 텐데 진심이고 그 마음이 무겁다 보니까 더 못 던지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에게 말 꺼냈다가 지금의 관계까지 이르면 어떡하지? 괜히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보지? 한번 선 넘었다가 후폭풍이 생기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기 때문에 마음은 깊은데 행동은 멈춘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계속 다독이고 다잡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좋아하지만 안 된다. 신경 쓰이지만 안 된다.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베스트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눌러가면서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 애매하게 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음이 없으면 뭐 이렇게까지 흔들릴 이유도 없고,
혼자 이리저리 계산할 이유도 없고 타이밍이나 기준을 이렇게까지 의식할 이유도 없으니까 선을 그을 이유도 없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소극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되게 애매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무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가오는 것 같다가도 멀어지는 것 같고 신경 쓰는 것 같으면서도 선을 긋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들이 여러분을 더 헷갈리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 사람이 뭐 장난치듯 밀당을 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마음과 기준이 충돌을 하고 있어서 나오는 흔들림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뭐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소심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관계의 흐름, 관계의 결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유의미한 사건이 있을 것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네거티브한 생각 그리고 자기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람은 자꾸만 여러분에게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요. 조금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또 한 발 물러나고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하면 갑자기 또 선을 긋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반복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먼저 확실하게 판을 깨고 들어와서 관계를 바꾸는 흐름은 현재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마음의 답답함이 점점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서로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진전이 없는지, 진전이 없다 못해 왜 자꾸 뒤로만 밀려나는 기분인지, 내가 잘못 느낀 건가?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착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실제로는 거절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두려움과 기준 때문인 건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거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은 언어보다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리 기류가 있었고 마음이 느껴졌다 한들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이 사람이 선을 긋고 뒤로 물러나면 여러분은 당연히 거절당했다라는 느낌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만 의미를 부여한 건가? 나만 이 관계에 어떤 가능성을 본 건가? 이 사람은 결국 별 생각이 없었던 건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느낌마저 의심하고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의 부재가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실 그 마음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볼 일이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있는 건 어느 정도 감으로 알고 있어요. 짐작은 합니다. 쉽게 말해 눈치를 챈 거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는지,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걸림돌인지에 대한 깊은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 추측만 해왔던 거죠. 쉽게 말하면 둘 다 마음은 있는데 마음을 말로 꺼내는 순간부터는 책임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뭔가 시작이 되는 거다 보니까 둘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문 앞에 계속 멈춰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짐작만 해보고 생각만 해보고 상대는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짐작만 해보고 거기서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짐작과 침묵이 오히려 둘 사이에 커다란 장벽을 세운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실 대화를 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대화를 안 해서 점점 더 커지는 장벽. 상대는 상대대로 겁이 많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고 그렇다 보니 아무도 이 관계의 중심,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가벼운 표현도 하고 서로를 신경 쓰는 티도 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한 번도 못 해본 상태. 그래서 관계가 계속 표면만 맴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흐름에서는 두 분 사이에 어떤 큰 변화가 들겠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 사람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길 바라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너럴 리딩이기는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있다고 해서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타입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안의 기준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멈춰서다 못해 뒷걸음질 치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이 관계가 발전되기는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만약 우리 3번 분들 중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게 너무 아쉽다. 끝이 어떻든 뭐라도 시작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셔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다가가셔야 한다는 게 꼭 엄청 거창한 고백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처럼 눈치만 보고 짐작만 하는 정적인 흐름은 깨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선을 그어도 여러분이 그 선 앞에서 완전히 멈추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그 벽을 허물어야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 쉽게 그 벽을 부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줘야 그나마 관계가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안 좋아해서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라 시작했을 때 벌어질 후폭풍, 관계 변화, 주변의 시선, 이후 감당해야 할 현실을 걱정해서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가갈 때에도 단순히 감정만 앞세워서 다가가기보다는 이 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포인트를 정확히 짚고 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들어가야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 관계가 지금 당장 정의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널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서로가 어떤 마음인지 정도는 솔직히 알고 가자 하는 식의 접근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걸 시작하면 큰일 난다라는 공포를 조금 낮춰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선을 그을 것이고 여러분이 다가가도 밀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서 한 발 다가가면 이 사람은 또 현실을 이유로 한 발 물러설 수 있고 여러분이 조금 더 진솔하게 다가가면 또 갑자기 친구, 동료 같은 기존 관계를 되먹이면서 밀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인데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태도가 반복적으로 돌아오면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뚜기 같은 멘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상처받아도 다시 딛고 일어서고 밀려나도 또 다가가는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멘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용기 냈다고 바로 문이 열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한 번 말 꺼냈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흐름도 아닙니다. 계속 조심스러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벽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솔직히 체력도 필요하고 강한 멘탈도 필요한 관계예요. 설레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답답함을 견딜 힘도 있어야 하고 이 사람의 방어 기제를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의 멘탈도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몇 번 밀려나도 내 마음이 꺾이지 않을 정도의 확신도 있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진짜 모든 3번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고요. 개인의 사연에 따라 방법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상처를 받더라도 한 번쯤은 부딪혀보고 싶은 사람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분명하게 정리를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번 분들의 흐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쁘게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고 썸 언저리에서만 맴돌다 끝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누군가는 작정하고 판을 흔들어야 하는데 저는 그 역할이 여러분이어야 한다라고 보여져서 여러분 스스로 본인의 마음을 먼저 한번 진중하게 들여다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못 박는 말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길 바라는 건 무리라고 보여요. 여기까지 들으신 우리 3번 분들은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먼저 오질 않지? 왜 내가 그 벽을 허물어야 하지?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마음이지만, 네. 그런데 이 사람과의 흐름은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건 여러분이라고 보입니다. 이 리딩을 듣고 때려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그 정도로 방어적이라면 차라리 때려치고 말겠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관계를 끌고 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조금 상처를 받더라도 쉽게 마음이 접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리딩 정리하자면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 애매하게 겉돌고 있는 상태. 썸까지도 채 가지 못하고 썸의 입구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상태의 분들이 많겠다 싶습니다. 타이밍을 놓쳤거나 현실적인 상황, 공적인 관계, 기존의 관계성을 이유로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마냥 주변을 맴돌고만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은 생각보다 깊고 진실되다라고 보이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룰, 규칙, 기준 때문에 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의 그런 생각과 고집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관계에 어떤 큰 변화가 드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쉽고 끝이 어떻든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3번 분들은 먼저 다가가셔야겠다. 이 사람이 선을 그어도 밀어내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벽을 허물어야 하고 또 이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그나마 관계의 발전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는 가만히 있어서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깊어지기는 어려운 관계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잘 들여다보신 뒤에 단단하게 마음 먹으시고 멘탈 잘 정비하셔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 전에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히 들여다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이나 이너카드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리딩이 우리 3번 분들에게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애매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덜 다치게 지키면서 또 후회 없이 움직여 보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로 제 카드의 좋은 기운만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이 찾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계의 흐름, 관계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부터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흐름까지 한번 카드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100% 똑같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보다는 큰 흐름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듣다가 너무 아니다 싶으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거나 그냥 편하게
흘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먼저 우리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관계가 끝난 분들, 썸이든 연애든 관계가 일단락이 되고 단절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기보다는 뭔가 어느 순간 확 끊겨버린 느낌이 강해요. 그것도 조금 성급하게 끝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든지 조금 시간을 두고 풀어볼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관계가 성급하게 끝이 나버렸다든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아쉬움이 크게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난 관계라기보다 뭔가 너무 빨리 끝나버린 관계처럼 보여요. 다투고 헤어졌든 다른 이유가 있어서 멀어졌든 중요한 건 관계가 차분하게 정리된 게 아니라 약간 조급하게 끝이 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보이네요. 할 만큼 해보지 못했다. 조금만 더 얘기했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때 그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었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두 사람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헤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정리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급하게 끝나서 마음이 더 묶여있는 상태랄까? 이 아쉬움이 왜 이렇게 크냐를 보면 관계 자체가 아주 길게 이어진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오래 만나서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상대의 상황이나 성격, 마음을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한 채 끝난 관계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깊게 알기도 전에 감정이 커졌고 그 감정이 무르익으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곤두박질 친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던 중에 급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더 허무하고 더 아쉽고 더 미련이 남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자의 상황도 입장도 생각도 마음도 다 모른 상태에서 끝나버린 느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알았나? 이 사람도 나를 제대로 알았나?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이별의 상처라기보다 알지 못한 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아있는 관계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마음이 강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 맞아서 끝난 건가? 아니면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건가? 내가 너무 급했던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가볍게 여긴 건가? 그때 한 번만 더 대화를 해봤으면 달라졌을까? 한 번만 더 붙잡았으면 결과가 달랐을까? 이런 식으로 끝난 뒤에도 머릿속으로 계속 복귀하게 되는 관계.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게 끝난 느낌이 아니라 뭔가 덜 끝난 채 끝난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는 미련이 가득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련이 단순히 보고 싶다는 감정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쉬움, 이해 안 됨, 허무함, 억울함,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다 섞여 있는 복잡한 미련.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간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오래 마음이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 끝난 방식 자체가 너무 급했고 그래서 마음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멈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지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행맨 카드가 나와 있네요. 이 행맨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상황을 잘 모른다, 마음을 잘 모른다, 분위기를 잘 모른다 할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일단 카드를 보면 상대방 역시 여러분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슷한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도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고
미련도 남아있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관계를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접은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처럼 이 사람도 이 관계를 떠올리면 뭔가 찜찜하고 아쉽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을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게 정말 그렇게 큰일이었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만큼의 일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꽤 심각하게 느껴졌던 그 일이 이 사람에게는 그 정도로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를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아마 두 사람이 멀어지게 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느끼는 무게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건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이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이 이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고 크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대가 훨씬 깊게 상처받았구나. 그런데 솔직히 나는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간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보였던 모습, 마지막에 했던 말, 마지막에 보였던 태도가 이 사람에게는 너무 냉정하게 보여지고 당황스럽고 낯설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틀어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자꾸만 마음에 남고 그때의 여러분 모습이 약간 충격처럼 기억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좋아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익숙하던 사람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멀어진 이유를 그렇게 심각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관계를 틀어버린 여러분이 조금은 원망스럽게 느껴진다 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약간 상처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스스로를 조금 피해자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냉정하게 끊어냈지? 왜 나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였지? 왜 대화의 여지를 안 줬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조금은 이상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악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원망을 한다는 게 진짜 여러분에 대한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정말 생각의 차이,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어긋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가 왜 이 정도로 멀어져야 했는지 잘 모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 자체가 달랐던 거죠. 여러분과 이 사람은 화가 나는 지점, 서운해하는 지점, 상처받는 지점이 잘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의 온도차가 컸고 그게 결국 관계를 끊어 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싶은데 두 사람이 서로를 안 좋아해서 끝낸 게 아니고 둘 중 한 사람이 크게 배신을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린 건 생각보다 사소한 일 혹은 아주 큰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함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고 한쪽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 한쪽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였던 거죠. 이런 관계는 겉으로 보면 되게 허무하게 끝난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 감정의 온도차가 너무 커서 터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잡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분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를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너무 냉정해 보였던 것도 있고 그 장면에서 이 사람 역시 상처를 받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맞는 거면 다시 만나도 똑같지 않을까?
오히려 나중에 더 안 좋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여러분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있는데 동시에 불안과 주저함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모른다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자신을 좋아하는지 기다리는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이 닫혀버린 건지 지금 연락하면 받아줄지 아니면 더 차갑게 돌아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은 계속하지만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자신이 없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도 지금 여러분처럼 여러분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만 품은 채 혼자 삭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생각은 하고 있고 연락은 안 하지만 마음은 남아있고 끝났다고 머리로는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아직 다 정리하지 못한 상태. 이런 식으로 혼자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비슷한 듯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관계의 흐름, 관계의 결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 사람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간직한 채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어떤 접점이 있을 것인지 한번 카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보이는 건 두 사람이 끝난 이유, 멀어진 이유가 아주 큰 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일이 크게 번졌거나 아니면 정말 생각의 차이 때문에 어느 한쪽에게는 너무 큰 일인데 다른 한쪽에게는 별것 아닌 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꽤 큰 이슈였고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할 정도로 크게 느껴졌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 상대방은 그걸 그 정도로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똑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듯 갈등을 대하는 태도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서로가 생각하는 서로의 마음에도 굉장히 차이가 크게 보여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진짜로 좋아한다면, 진심이었다면 나를 잡겠지. 연락이 오겠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연락의 여부 자체가 이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기준처럼 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여러분이 이미 마음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단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돌아설 만큼 돌아섰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아하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은 마음이 닫혔으니 내가 가도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상대의 마음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채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조금 정체된 시기, 지금의 단절된 시기를 더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그림이에요. 조금 답답하죠? 이 페이지 완드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둘 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둘 다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기다리는 상태. 둘 다 미련은 있는데 둘 다 자기 나름의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식. 그래서 시간은 흐르는데 관계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한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 생각은 많이 할 거예요. 보고 싶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그 장면을 복기도 하고 연락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행동은 다르잖아요. 지금 두 사람은 딱 그 상태처럼 보여요. 마음은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정작 몸은 멈춰 있는 상태. 그래서 정체의 시기가 조금 더 이어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상대의 행동을 기준으로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건가 싶고
조용하면 끝난 건가 싶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더 단단해지려고 마음을 다잡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이 상대에게는 또 더 차갑고 단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침묵이 침묵을 길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다시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꽤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완전 6번 승리자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방식도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체면이 회복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숙이고 들어가거나 애매하게 연락을 먼저 취하거나 매달리는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과 자존심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방식으로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행동을 이 사람이 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도 그냥 찔러보는 듯한 연락, 반응만 떠보는 듯한 가벼운 연락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이야, 뭐 해? 잘 지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던지고 반응을 보려는 태도보다는 이 사람 나름대로 꽤 진심을 담아서 연락을 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멀어진 후에 자신이 했던 마음고생, 자신이 받은 상처,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여러분을 잡는 스탠스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워서 연락을 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나도 힘들었다. 나는 사실 이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사람 기준에서는 꽤 큰 용기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 사람 특유의 자기 입장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시선에 딱 맞춘 반성문 같은 느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도 상처받았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이게 그렇게 큰일인지 몰랐다. 그런데 그래도 너를 놓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섞어서 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손을 내미는 모습이 꽤 진지한 스탠스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못해 받아주는 모양새, 여러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크게 가지 않는 모양새로 재회가 가능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무너져서 다시 가는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관계를 복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아니, 이 사람이 먼저 관계를 복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판단한 뒤에 받아주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판 자체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자 카드가 나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 보니 재회를 하고 나면 관계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일부러 계산해서 잡는 주도권이라기보다는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풀려고 하고, 먼저 자기 마음을 드러낸 상태로 관계가 다시 시작되다 보니까 이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입장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도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니까 받아주는 거겠죠. 마음이 없다면 뭐 이 사람이 숙이고 들어오든 뭘 하든 굳이 다시 받아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흐름에서는 여러분이 받아주더라도 이전처럼 휘둘리거나 불안하게 끌려가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과정에서 이 사람도 이 관계의 무게를 조금은 더 체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끝내버리면 진짜 잃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고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재회로 보여요.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둘의 빡친 포인트가 다를 수 있고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번 크게 부딪히고 멀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기의 입장만 고수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다루는 태도 자체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여러분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관계를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리딩 정리해보자면 이 관계는 누가 더 사랑했느냐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같은 일을 다르게 느끼는 두 사람이 급하게 부딪히면서 끝난 관계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급하게 부딪힌 만큼 그 끝이 너무 성급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안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여러분은 해볼 만큼 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끝날 일인지 모르겠다는 당혹감. 그래서 둘 다 미련은 있는데 그 미련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쉬움과 허무함이 더 크고 이 사람은 이해 안 됨과 억울함 비슷한 감정이 조금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차이가 지금의 단절을 길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마음이 있으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닫혔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면서도 실제로는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래서 관계가 한동안은 얼어붙은 듯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체가 영원히 이어지는 건 아니고 결국은 상대 쪽에서 먼저 움직이게 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던 여러분의 부재를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왜 여러분이 그렇게 큰 문제였는지 그걸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쉬이 접히지 않다 보니까 이해하는 척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진 뒤에야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자기 일상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도 더 선명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고 마음이 쉬이 접히지 않다 보니까 그 감정이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해오는 연락은 가볍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도 자존심이 있고 마지막 기억도 썩 좋지 않고 또 여전히 서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연락을 한다는 건 그만큼 관계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잡으려고 돌아왔구나 하고 그 진심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예전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도 여전히 마음이 있겠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흔들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끝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냉정하게 현실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아한다고 미련이 남았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어떤 태도로 들어오는지 말만 하는 게 아닌지 나를 어떤 입장으로 대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스탠스가 관계의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재회 이후에는 조금 더 수월한 만남이 가능하다고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 완전히 모든 게 평화롭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이전보다 여러분이 덜 불안하고 상대가 더 신경 쓰는 관계. 이 사람이 먼저 관계를 회복하려고 들어오는 만큼 이후에도 관계 안에서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아예 안 변한 것 아니네. 적어도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네 하는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는 기억하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회를 하더라도 이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그 차이를 모르고 부딪혔다면 이후에는 적어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된 상태에서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관계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 마음이 다 끝난 관계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문제의 크기보다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두 사람을 갈라 놓았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며 한동안 멈춰 있겠지만 결국은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존심과 입장이 살아나는 형태로 재회가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완전히 놓아버려야 하는 관계라기보다 아직 덜 끝난 이야기처럼 그 잔여물이 남아있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이나 이너카드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리딩이 우리 4번 분들의 마음을 정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큰 분들, 너무 급하게 끝난 것 같아서 자꾸 마음이 남는 분들, 상대도 나와 비슷한 마음일까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번 리딩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퍼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4번 분들이 너무 마음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원하시는 결말이 있다면 그 결말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흐름 만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